자, 이번에는 사회 기사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분인데 이런 얘기가 며칠째 지금 나오고 있어요. 조선일보입니다. 인권법 연구의 판사 부부의 기막힌 주식 투자다. 판사 부부의 주식 투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신이 주주인 기업 재판을 맡아서 논란이다. 뭐 이 부분에 대한 해명도 있었습니다만 논란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 특허법원 판사 시절 때 어떤 기업의 소송을 맡으면서 그 기업의 주식을 매수했다. 약간 상황이 대단히 오해받을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야당은 제2의 이유정 청와대 검증 실패 또 나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미선 후보자 측 내부 정보 얻지 않았다. 그냥 단순한 투자였을 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한겨레 기사입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30억 원대 주식 공방 예고됐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리거든요. 당연히 이 부분 굉장히 쟁점이 될 겁니다. 46억대 신고 재산 가운데 76%가 주식입니다. 부부의. 주식 보유한 회사 재판 주장에는 해명을 했는데요. 해당 회사와 관련이 없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최영하 교수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사안?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 이 법원, 이 사법부의 조그만 의혹 가지고도 이것은 사실 그 자리를 맡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 청렴하고 아주 공정한 그런 재판들을 우리가 계속 원해왔던 것들이 쌓여서 지금 헌법재판관에 가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의혹 자체로 저는 결격 사유라고 보여지고요. 또 그러니까 지금 어제 해명을 내놨는데 그거 갖고는 안 된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리고 이유정 헌법재판관 때도 뭐 같은 이유로 그때도 이제 낙마가 되셨는데요. 뭐 낙마 이게 천거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가 가지는 마지막 보루로서의 중요한 위치가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미선 후보자가 자기 생각이라도 자기가 자진 철회를 해야 사법부가 살고 법원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자진 철회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네요. 저는 뭐 꼭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재판하는 법원이 흔들린다면 우리는 마지막 보루가 흔들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뭐 여기 보시면요. 뭐 해명입니다. 해당 사건은 지금 관계된 회사인데요. 이테크 건설과 무관하다. 그리고 뭐 삼성회자가 패소해서 이테크 건설에 불리한 판결이다. 뭐 하여튼 해명을 해서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라는 해명이 취지입니다. 근데 오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얘기가 다시 거론되겠죠. 유경 전 의원님. 사실은 이런 기사가 어떻게 보면 청와대나 이제 여권 입장에 조금 아플 수 있는 게 어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국무회의를 열면서 특권층 반칙의 시대를 끝내자 이런 발언을 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또 불거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인사청문회가 간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인사청문회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는 앞에서 아마 이 문제에 대한 이제 진실이 가려지고 국민 여러분들의 판단이 중요할 거라고 아직까지는 생각하는데 논란 의혹인데 오늘 아마 얘기가 꽤 있을 겁니다. 저는 옛날 그 조선시대 선비들이 오얏나무 밑에선 갓끈도 고쳐매지 말고 참외밭에선 신발끈도 고쳐매지 말라는 그 경구를 한번 되새길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데에도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사실 법원이 우리 양심의 최후의 보루가 돼야 됩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문제도 심각하게 이제 개선책을 찾고 있는데 만약에 법원이 국민들을 실망시킨다면 우리 사회 정의는 과연 어디다 기준점을 둬야 될지. 그래서 저도 오늘 아주 냉철한 눈으로 오늘 인사청문회를 지켜볼 생각입니다. 김수호 평론가, 제가 조금 궁금한 점은요. 과거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런 때 문제가 돼서 낙마하신 분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어떤 고위직 자리를 맡을 때만 이게 불거지면서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 이후에는 그냥 흐지부지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분들은 계속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요. 그러니까 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짚고 싶은데요. 하나는 사람을 믿지 말고 시스템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시스템. 예, 이해충돌 방지법 그런 조항 왜 안 집어넣죠? 집어넣지 않고 나서 개별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불거졌을 때 의혹을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서로가 공격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즐기시는 것 같아요. 그거 국민들한테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런 게 아예 처음부터 발생하지 못하게끔 그렇죠. 만들어야 된다. 법원에서는 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고려하지 않으면서 그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판사로 거기다 앉히나요? 그렇지 말아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법원에서도 투명한 감시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죠. 이런 시스템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분명히 이 이미선 재판관 후보자가 이해 충돌이 될 수 있을 만한 사안에서 판결을 내렸던 건 사실이지만 유리한 판결은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게 지금 팩트 체크를 돼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 충돌을 있는 상황을 아예 배척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비판은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한테 불리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린 그런 엄정함들에 대해서는 또한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나. 재판이 영향받지 않았다. 그렇죠. 지금 뭐 아모레퍼십과 관련돼 있는 사건도 다 그랬고 지금 이테크 건설 같은 경우도 아까 잠깐 나왔지만 자유한국당의 주장대로 뭐 그쪽 손을 들어준 게 아니라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또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는 엄정해야죠. 그렇게.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엄청난 질타 그리고 적극적인 해명 아마 있을 것 같네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요. 이경원 변호사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저는 제가 법조에 있으면서 몇 가지 상식에 안 맞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재판은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 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내부 정보를 취득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 사건 자체에서도 내부 정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말은 맞는데 그렇다면 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은 판사가 보통 자기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게 한 당사자면은 보통은 이걸 재판을 회피하거나 맞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회피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판사가 그것도 부부 판사가 원래 판사였다가 한 분은 이제 변호사가 되셨는데 이렇게 주식을 많이 거래하는 경우도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판사들은 원래부터 항상 이렇게 오해를 살 여지를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배제를 하고 사건 관계인들 안 만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이 있는 이것들을 벗어나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잘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하이리스크를 어떻게든 채택하면서 계속 주식을 투자를 계속 해왔다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문제되는 거 아니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아무리 소송을 맡으면서 아무리 주식을 매수했다. 그것이 내부 정보하고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행위 자체가 보통의 판사로서는 충분히 의심이 가능한 부분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분에서 적어도 다른 사람이 모르겠는데 헌법재판관이 되어야 될 판사 출신 판사로서는 지금 현재 판사로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과거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경우에도 비슷한 사례로 낙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검증을 충분히 했으면 이 부분들이 나타났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주식이 보유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대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알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증에서 통과되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뭐 지켜보면 어떤 말들이 오갈지 아마 나오겠죠. 그리고요, 앞 순서에서 김성수 평론가가 잠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금 뭐 방송도 부부싸움 중계하듯 하는 프로그램이라며 아마도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다. 이런 멘트를 했는데 이 부분은 김성수 시사평론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의견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아주 신중하게, 공정하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김학의 전 차관 얘기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김학의 수사 피해 여성 3인의 입회 성패가 달렸다. 그러니까 피해를 봤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3명. 이 진술이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동영상 속 여자 그리고 나 아니다. 과거 2차례 수사 때 진술이 좀 번복이 됐어요. 김 전 차관 무혐의 처분을 받는데 이 진술 번복이 큰 영향을 미친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뇌물수수 시점, 추가 목격자 등 일관된 진술 끌어내는 게 관건인데 참고인 신분 비공개 소환으로 검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학의 전 차관 피해 여성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지금 수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이경원 변호사 지금 상황 좀 간단히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당연히 지금은 수사가
깊이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중요한 것은 뇌물 부분하고 성폭력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예. 성폭력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 여성이 성폭력을 당했다는 진술이 중요한데 이 부분 관련해서 피해 여성들이 과거에 무혐의 났을 때 시점이라든지 어떤 진술 번복이 있었던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 무혐의 났던 것이거든요. 예. 보통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게 되면 예. 대부분 무혐의 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진술 자체가 계속 번복이 된다든지 혹은 시점이라든지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졌을 경우에 이게 좀 진술에 이른바 좀 진술이 좀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네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진술 일관성이 없을 경우에 예. 어쨌든 그렇게 무혐의 날 수가 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조사를 통해서 뭐 진술 일관성이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제 밝혀지겠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번복이 됐는지 무슨 이유가 있어? 그것도 들여다봐야 될 문제.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히려 이제 김학의 전 차관이 반격을 가한다면서 예. 과거에 진술이 왔다 갔다 했고 무혐의 났으니까 오히려 무고다라고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진술하면서 이제 대질 신문이 필요할 거라 보여집니다. 대질 신문을 통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지면 예. 그 부분은 밝혀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다음에 또 뇌물수수 관련해서도 예. 마찬가지로 뇌물수수 시점에 대해서 예. 시점이나 금액에 대해서 이 세 명의 세 여자가 그 당시에 목격을 했다. 라는 진술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 신빙성하고 사실로 밝혀지느냐 여부에 따라서 뇌물수수 여부가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 봐야 될 김학의 전 차관이 무고로 고소를 했으면 지금 수사팀에서 그 무고까지 또 사건을 담당하게 됩니까? 당연히 대부분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하게 되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여성들의 진술이 사실로 밝혀지면 그 무고가 오히려 더 위험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근데 결국 잘못된 무고가.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예. 또 무고를 고소할 수밖에 없는 다른 여지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예. 하나의 관계이기 때문에 같이 조사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